관공서 공휴일 일반 사업장 특별근로감독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기 위해서 저희 공공운수노조 제가요양지부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릴레이 1인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자회견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준수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회자를 두진 않았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발언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요양전략사업단 조직국장 김정아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신종 마녀 사냥에 재미가 들린 정부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4단계 방역규칙을 지키며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려니 여러모로 언짢습니다. 그래도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3차례의 선제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입니다. 각설하고 지난 4월 28일 저희는 이곳 같은 자리에서 관공서 공휴일 유급 적용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 임금 근로시간과 743이 현장에 야기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철회를 요청하고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었습니다. 그때의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요양사업단에서는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요양보호사 530명을 대상으로 유선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휴일이 있었던 달의 근무 상황과 급여 지급 상황을 확인하는 설문에 응해주신 요양보호사는 132명이었습니다. 온라인과 구글 등의 활용이 익숙치 않은 직군임을 감안하면 꽤나 많은 수의 응답자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본인이 근무하는 센터의 직원 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1%가 30인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직원 수를 알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5.2%였습니다. 제가요양이 호출형 근로이고 의무 시행 사항인 원래 일을 진행하지 않는 기관이 많아 요양보호사 개인이 기관의 상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것은 기관 측이 제가요양보호사 개인에게 기관의 규모를 허위로 알려줄 수도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요양기관의 규모와 실태를 제대로 조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공휴일 근무 현황을 묻는 질문에 사업장 규모를 막론하고 응답자의 70% 이상이 근무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센터가 서비스 일정에서 임의대로 공휴일을 뺐느냐는 질문에는 81.1%가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로 만들려는 꼼수가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요양 이용자는 등급에 따라 최저 1일 3시간, 월 20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데 보통 이용자는 본인이 제공받게 될 서비스 시간의 100%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일정을 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협의라고 하더라도 이용자는 센터가 제시하는 일반적 기준의 일정표대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다반사여서 무려 70% 이용자가 공휴일 서비스를 안 받겠다고 하는 상황이 예년 조사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왜 이게 2021년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됐을까요?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일부러 근무일에서 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철저히 노동 실태 조사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공휴일의 급여는 제대로 받았을까요? 공휴일 임금에 대한 질문에 휴일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63%로 절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센터로부터 원래 근무일이 아니니 당연히 무급이다라는 말을 들은 요양보호사들의 상담 전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무 일정에서 일부러 공휴일을 빼고 더불어 급여도 주지 않은 제가센터가 많다는 것이 확인된 지점입니다. 우려했던 임금근로시간과 743의 행정해석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공휴일에도 근무를 했다는 응답자의 46%는 가산급여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고 하루치 임금의 30%만 가산받았다라는 응답은 23%였습니다. 이 30%의 가산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 돌봄 이용자가 휴일 서비스를 받을 시에 자기가 내야 하는 보험급여의 가산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마치 제가요양센터에서는 제가요양보호사의 휴일 가산수당이 30%인 것 마냥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지급하고 그렇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아주 다수인 것은 실상 이 제가요양 제도 13년 동안에 늘상 있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이도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 결과로 놓고 보건대 무려 69%의 요양보호사가 공휴일에 근무를 했음에도 가산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실태조사 중에 많은 전화상담과 제보가 있었습니다. 휴일 근무를 조작하여 임금을 줄인 곳, 5월 1일 노동절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곳, 공휴일이 있는 달 60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한 곳, 요양보호사는 일반 회사원이 아니니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뻔뻔한 거짓말을 한 곳 등 자세한 사례는 보도자료에 있으니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실태조사로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요양제도가 생긴 2008년부터 줄곧 지속되었던 제가요양기관의 근로기준법
노동조건 미적용, 편법, 위법, 꼼수를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노동부의 경솔하고 대책 없는 행정해석으로 제가 요구한 기관이 관공서 공휴일 유급 적용을 피해갈 날개를 얻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노동부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부가 나서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기관장들의 이속을 챙겨줬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특별근로감독 진행해야 합니다. 면담에 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준수하여서 기자회견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경찰분들이 가까이 계시면서 저희한테 떨어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소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전국 활동지원사 지부 사무국장 전덕기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저희 지부도 이제 그 장애인 활동지원사 분들 대상으로 관공서 공휴일 근무 실태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저기 옆에도 건설 노동자분께서도 그 법정 공휴일 근로감독 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게 저희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야, 많은 분야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설문을 한 방법은 예. 예. 설문을 진행한 방법은요, 구글 독스를 이용한 그 온라인 설문이었고요. 저희가 900여 명 분들에게, 그 활동지원사 분들에게 저희가 이미 확보한 연락처를 가지고 설문을 요청드렸었는데 실제로 응하신 분들은 314명이었습니다. 그 질문 문항은 5가지였는데요. 응답자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아는지 여부, 그리고 응답자가 일하는지요, 그리고 응답자의 관공서 공휴일 근무 방식,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 수당 보장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기입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활동지원사 314명 중에서 기관이 속한 지역을 묻는 질문에 충북과 세종시를 제외한 광역 지자체 모두의 분포에 있었고요. 다만 응답률이 높게 나오는 지역은 경기도, 서울, 인천, 부산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80명인 25.5%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은 기관이 근무를 통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넣은 질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25명인 8%가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람 중에도 월별 계획표에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2명이 있었고, 사유서를 작성한다는 답변이 1명 있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수당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근무를 하면서 250%를 받고 근무하지 않으면 100% 받는다고 답한 인원이 20명 6.4%였고요. 근무를 하면 250%를 받고 근무하지 않으면 아예 받지 못한다고 답한 인원이 11명인 3.5%였습니다. 이 두 응답 모두 합하면 31명 9.9%에 해당하는데요. 기타로 응답한 19명 중에서 받고 있는데 몇 %인지 모른다 6명, 두 곳에서 일하는데 한 곳만 준다 2명, 근무를 하면 준다 2명, 10일 지급한다 1명, 모두 11명입니다. 응답자 중 42명인 13.4%가 수당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중에서 80명이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하였는데요. 사실 지급하는 경우는 기관에서 공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리고 인력 확보를 위해서 나은 노동 조건인 경우에 오히려 홍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수당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응답자 86.6%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관식 기입의 경우에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지 말라고 지시한다, 제공기록지 월별 계획서 등에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한다, 별도로 보고한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답변들을 시사하는 바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저희 임금근로시간과 실사삼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정해석에 따르면은 그 소정근로일이 아닌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해석인데요. 월별 계획표를 기록하지 않으면 그 소정근로일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서를 쓴다는 것도 아무래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결과 보고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이 설문 결과를 보면서 현재 관공서 공휴일을 둘러싼 사실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안 된다, 이런 그런 차별이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해도 이런 관공서 유급휴일에 대한 이런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이 있는 한 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게 된, 사용자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요양보호사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고 현재는 3군데의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간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시급제라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속이는 센터에서도 일해봤고 실업급여 받게 해줬으니 퇴직금은 줄 수 없다는 센터에서도 일해봤고 다른 가족의 반찬을 만들어내라는 무리한 가사노동 요구를 거부했다고 하루아침에 해고도 돼봤고 코로나로 안전물품을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하루 종일 누굴 만나고 다녔는지 일일이 보고하라는 지시도 받아봤습니다. 그래도 현찮은 어르신 돌보는 일이 보람되고 좋아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돌볼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참 허무합니다. 적어도 단기 요양제도 내의 요양보호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노동조합에서 들었는데 제가 경험한 센터 중에는 법을 제대로 지키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올해 30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 유급 적용이 실시된다는 소식에 솔직히 기뻤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해도 그간은 평상시 임금을 받거나 아니면 이용자가 내는 가상금 비율과 같은 30%만 수당으로 받았는데 법이 시행되면 유급 휴일이 생기겠구나, 일을 하면 가산 적용을 제대로 받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일하는 센터 3군데는 모두 3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모두 올해 관공서 공휴일 유급 적용이 당연히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휴일을 유급으로 적용해준 센터는 딱 한 군데 뿐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평소 1급을 주거나 아예 근무 일정에서 뺐습니다. 근무 일정에서 휴일을 뺀 센터는 심지어 5월 1일 노동절 하루치 임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주냐고 물었습니다. 센터장이 노동부에서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은 안 주는 거라고 합니다. 5월 1일 토요일이라 일 안 했으니 안 주는 게 맞다, 법대로 했다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법을 만들어 적용시키는 곳이 노동부 아닙니까?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해야 하는 데가 노동청 아닙니까? 그런 노동부, 노동청이 센터장들 법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입니까? 저 말고도 수많은 요양보호사가 그런 센터에서 일할 것입니다. 법이 하라는 것도 안 하는 센터가 안 해도 된다, 그것을 알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건강공단에서 올해부터 요양보호사의 공휴일 수당을 포함한 보험급여가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그렇게 안 준 임금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갈지 안 봐도 뻔합니다. 요양보호사 임금 빼돌려 수익을 남기는 센터장들이 편법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 노동부에 정말 화가 납니다. 제가 일했는데 제대로 못 받은 수당 노동부가 책임지고 내놓으십시오. 모든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쉴 권리 찾을 수 있도록 노동부가 책임지십시오. 편법, 위법 더는 못하게 노동부가 책임지고 감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의료본부연대 정부활동지원사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범 도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4단계인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거리에 나설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문재인 정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죽었습니다. 국가안전이 바치고 싶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는 첫 번째적으로 첫 해에 문재인 정부 들어갔고 첫 번째 명령으로 공항 달려갔습니다. 공항 달려간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청소노동자뿐만 아닌 거기에 속한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던 4년 전 약속을 안 지키고 지금 현실 자체가 답답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누구의 법입니까? 그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법입니까? 따져먹고 싶습니다. 50년 전 전태일 여사가 근로기준법 3조를 빼앗고 도실하신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이 고용노동부에서 있는 군기법
군기법은 사형조합편입니다. 하다못해 군기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휴수당 주라고 하는데도 돈 없다 해도 처벌 안 받습니다. 처벌 안 받습니다. 신고를 해도 처벌 안 받습니다. 벌금조차도 안 냅니다. 저희 사회서비스 노동자뿐만 아닌 활동지원사 8만 그 밑에 요양봉사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비실땀 흘리고 현장에서 빡세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돈을 줘라, 그것도 정당한 휴수당을 줘라 하는데도 돈 없다고 쌩까고 있습니다. 오죽하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개판인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기껏 나라 살림 잘하라고 왔더니 나라 살림은 잘하는커녕 그 밑에 수하들은 배때지 불놓고 있습니다. 배만 불렸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배만 불렸고 현장 노동자들한테는 피고름을 빼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현장 노동자가 외쳐도 목소리 하나 외쳐도 듣지도 않습니다. 사고만 터지면 그때뿐입니다. 그때 반짝합니다. 2개월 3개월 지나면 시민들이 잊어먹으니까 그때까지 버팁니다. 저요 현장에서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저희 연차수당도 없고요, 휴일수당도 없고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은 휴가비용까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환영하겠죠. 8월 15일 날도 휴일수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손 돌리겠죠. 몇 개 쓸까? 하다못해 센터 직원들도 휴가를 몇 개 쓸까 하고 앉아있는데 현장에서 비실땀 흘리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은 이 시간 안 잘리려고 정경궁금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저희는 기계가 아닙니다. 저희는 기계가 아닙니다. 정당한 노동자고 동등한 존중을 받는 현장 노동자입니다. 그런데도 관료들은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사용업무 보시고 보건복지부는 나몰라라고 있습니다. 오늘 요번에 치경 예산안 법정문을 넣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또 까였습니다. 저희는 매번 까입니다. 뭐 해달라고 하면 알겠다, 점심속으로 해주겠다. 국회의원들 안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국회에 앉아있거나 여기 안에 앉아있거나 센터에 앉아있거나 보건복지부에 앉아있는 공무원들 안 믿습니다. 10년 동안 맨날 뒤통수 맞았습니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 좀 봐달라고, 나와서 좀 봐달라고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늘 하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연결력 주고 있다,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 했는데 10년 동안 놔둔 거 있습니까? 동지 여러분, 여기 계신 동지 여러분, 지금 10년 동안 재가용이나 활동지원사나 현장에서 저희가 따뜻하게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누리를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휴일수당이란 거 없어요. 연차수당 10년 됐으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연차수당 엄청나게 많죠.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이 코로나 시국에도 앞장서서 마스크 2개, 3개 쓰면서도 필수노동자라고 칭하는 이 정부가 안 꼽습니다. 언제부터 필수노동자 챙겼습니까? 코로나 시국이니까 사탕 발림하는 거 아닙니까? 저 쓴소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집권 내년에 대선입니다. 예비 대선 후보 중 추미애 의원, 전 의원, 문재인 초기 대표,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 때 그 당시 당대표였습니다. 그 당시 당사에서 하시는 말씀 똑똑히 생각납니다. 현장 노동자 눈물을 닦아주겠다, 눈물을 안 흘려주겠다 했던 약속 하나도 안 지키면서 이번에 대선 예비후보로 나서겠다고 지금 내일 수준입니다. 반성들 하십시오. 헌신적 입서비스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 현장 노동자들, 사회서비스 현장 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저 전해지구 구범인 연대 끝까지 해서 편한 세상을 끝까지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서 일하고 있는 박소영 노무사라고 합니다. 사실 이 재가요양센터나 장애인 활동지원사 이 센터 쪽에서는 아까 요양보호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일정표에 쓰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일을 하더라도 아예 그냥 수당을 포기하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게 하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위법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님께서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오늘 이 모든 관공서의 공휴일이라는
말하는 이 좋은 제도를 이렇게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저는 그게 근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모든 근로기준법 배제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는 노동부의 임금근로시간과 743 행정해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 개정 법률이 시행되자마자 법의 내용을 잠탈하는 임금근로시간과 743 행정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743 행정해석은 소위 휴무일이라고도 불리는 약정 무급휴일과 법정 유급휴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이날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얼마나 대단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관공서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라고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강행 규정이고 약정으로 강행 규정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743 행정해석이 나와버리면서 사용자가 관공서의 공휴일 날만 쏙쏙 이렇게 뽑아가지고 뭐 비번이니 휴무일이니 이렇게 만들어 놓아버리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이 정한 유급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부 행정해석이 강행 법률이 정한 사항을 약정으로 무력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이 743 행정해석은 노동부 스스로의 기존 입장과도 아주 상충됩니다. 이제까지 노동부는 무급휴일이라도 법정 혹은 약정인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유급으로 처리하라고 일관적으로 입장을 표현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과 완전히 똑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는 2011년 5월 4일 근로개선 정책과 1113 행정해석은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 그러니까 휴무일이라고 종종 불리죠. 휴무일이 겹칠 경우에 이날을 유급으로 처리하라고 명확히 해석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743 해석은 이 1113 해석과 똑같이 법정 유급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구조임에도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이나 법정 유급휴일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유독 관공서의 공휴일만 기존의 해석과 정반대로 무급으로 처리를 하라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는데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풀타임, 월에 209시간 일한다고 하는 풀타임 월급제 근로자들에 비해서 우리 재가요양보호사와 같이 근로시간이 짧거나 아니면 근무 요일이 특정되지 않아서 매달마다 소정 근로일을 조정하는 업종의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손쉽게 관공서의 공휴일을 비번이나 휴무일이라는 그런 이름의 약정 무급휴일로 조정해버릴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제도 도입 취지가 종래 공휴일을 아예 휴일로도 보장받지 못했던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까지 반드시 휴식하도록, 게다가 유급으로 그것을 보장해주도록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노동부는 743 행정해석을 통해서 누구는 무급으로 또 누구는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어서 근로자들 간의 형평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영세한 환경의 근로자들만 계속해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743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잠탈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큰 근로자들을 더욱더 보호 범위 밖으로 밀어내는 단초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더 강구해도 모자랄 노동부가 오히려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게 요구합니다. 이 743 행정해석이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이 위법한 행정해석을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재가요양센터와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을 전수조사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업장을 특별 감독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재가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 지원사와 같은 근로자들이 법의 사각지대로 밀려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또 모든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한 임금과 휴식을 공평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해석적 보완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다가오는 이번 광복절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광복절에는 재가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식과 임금을 모두 공평하고 공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날 더운데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할지부 조직국장 고민숙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는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우리는 장활기관들이 체불임금 포기와 부재소 합의서를 어떻게 받기 시작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심 의원이 사회복지기관의 취업규칙이 종사자의 기본권 및 노동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유급휴가 기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노동부가 장활사업기관을 대상으로 강제
감사를 실시했고 다수의 사업장이 금기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활동지원기관들은 현실성 없는 단가로 제공기관을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범법기관으로 내몰고 있는 금기법 준수 여부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원실과 노동부를 찾아가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노동부는 감사를 중단하였는데 그때 장학기관 전체를 돌아다닌 말이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포기각서를 받으면 된다 라고 하는 팁을 노동부가 주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초부터 노무사 한 사람이 부재소 합의서를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 다수 사업장이 바로 그 합의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이 내려진 바로 그 합의서이고 관공서 공인 근무를 들어가는 노동자에게 최근에 경기도의 모 사업기관이 받았다고 하는 합의서와 글자, 강조하는 색깔까지 똑같습니다. 행정부처 간에 잘 협력해서 불법을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모습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복지부와 기재부는 단가를 낮게 책정해서 예산을 전략하고 노동부는 이렇게 낮은 단가로 예산을 가지고 사업기관들이 이익을 남기면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2015년과 2021년 똑같습니다. 2015년은 임금 포기각서를 뒤로 알려주었는데 2021년은 아예 앞으로 행정해석으로 차별을 고착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토록 사용자 편에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데 노동자가 무슨 수로 당하겠나 싶지만 그래도 오늘은 정부는 정부니까 불법과 편법을 해결하라고 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실정입니다.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하라는 내용으로 면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저 옆에서는 건설 노동자들이 공휴일과 관련되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합시다. 투쟁!